안녕하세요. 막상 자리에 올라오니까 좀 많이 떨리는데요. 좀 실수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재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직 고등학생으로서 꿈의 갈림길에 선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보았습니다. 최근에 제 친한 친구가 진로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는 아직 어떤 학과를 가면 좋을지 자기의 꿈을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가면 좋을지 그 진로 상담가한테 물어봤다고 했었는데요. 그 진로 상담가가 너 스스로의 몫이다. 너 스스로 경험해서 정해야 한다. 라는 답변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서 어쩌면 아주 정답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최선의 답변일까요? 그래서 잠시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전 아까 들으셨듯이 초등학생 때 이곳 여주 강천면에 이사 와서 이제 여바시에서 처음 강연을 맡아주셨던 최근필 위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수많은 활동을 기획하시고 여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활동 중에서 처음으로 로봇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골 아이들을 위해 여신 로봇 교실에서 저는 지금도 여주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강연을 해주고 계신 강준훈 선생님을 만나서 값진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로봇대회 출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상도 몇 번 타고 또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다른 꿈나무에게 말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저는 지금 로봇공학자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라는 반복적인 질문만 들으면서 제 주변 어른들로부터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로봇이라는 꿈 자체를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연의 제목은 함께 꾸는 꿈입니다. 아이들이 혼자 부딪히고 버티기만 해서 이뤄내는 꿈이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이뤄내는 꿈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친구들 중 대다수가 아직 자신의 꿈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자들은 단지 이런 꿈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그들이 게을러서 자신의 꿈을 자기가 발굴하고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꿈을 혼자서 찾아내고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번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색깔이 무엇인가요? 저는 셀레스테라는 색을 좋아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은 색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색깔을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택지 상에서도 흔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모르는 것은 선택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도 이제 겨우 17년 살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죠. 우리가 보는 꿈이 없는 아이들은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을 상상할 재료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가슴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이 적고 경험이 적으니 가슴속에 있는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아이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상담을 할 때 그걸 결정하는 것은 너의 몫이야. 너가 스스로 많은 것을 경험해 보면서 결정해야 해 라고 말해주게 된다면 그 아이는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조언보다는 한 번의 기회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런 사람도 있어 와 같은 말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줄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해준 말이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봇을 좋아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나는 로봇공학자가 되어야지라고 결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수업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완벽했기 때문도, 정답이어서도, 그 말이 제 미래를 보장해 주어서도 아닙니다. 그 말이 해도 괜찮다는 허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쉽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실패했다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불안을 항상 품고 있죠. 어른들의 말 한마디는 아이로 하여금 이런 중요한 경험을 시작할 동기와 용기를 줍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방향과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아이의 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열어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건 너랑은 안 어울려 와 같은 말들은 현실적인 조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닫는 선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길도 있구나 와 같은 말들은 아이에게 문 하나를 닫지 않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세계와 역사를 통틀어 한 시대를 혁신한 위인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일들에 도전하고 시도했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건 힘들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과연 나아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어른들은 아이의 꿈을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꿈을 뜨겁게 달궈주고 그 꿈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은 대부분 흔들립니다. 그 꿈이 좋아 보였다가 아닌 것 같았다가 다시 돌아오고 포기할까 고민하고. 하지만 이런 흔들림들은 방황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찾는 탐색의 과정입니다. 저도 로봇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도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받았었으며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수학이 갑자기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이 길이 과연 맞는지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기다려주셨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의 조급함은 아이를 안전한 선택, 익숙한 선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고, 어른은 아이의 꿈이 빨리 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자라도록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과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만큼 평가하기 쉬운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상을 타야 하죠. 하지만 아이들의 꿈은 결과보다 훨씬 이전에 과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실패하는 경험,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경험 모두 꿈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로봇 대회를 나가면서 상을 타지 못했던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저희 팀은 그 대회에서 상을 탔건 타지 못했건 간에 오히려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내가 다 해줘서 결과를 좋게 해줄 수도 있지만 결과가 완전히 망하더라도 너희가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대회 출전의 의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경험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 결과를 더 중요히 여기셔서 저희가 어려움에 머리를 싸맬 시간도 없이 바로 다가와서 도와주셨다면 제가 과연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지금도 새로운 걸 도전할 때 이게 잘 될까? 보다는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먼저 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해내니? 그렇게 했으면 뭐라도 성과를 보여줘야지 와 같은 말들보다는 해봤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말을 해준다면 아이들은 더 시도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결과는 원치 않아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른은 성공을 재촉하는 것이 아닌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들이 왜 꿈을 정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른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들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른들의 꿈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흔히 아이들에게는 꿈을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어른은 이미 꿈을 다 끝낸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도 아직 꿈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픽사의 만화 영화 업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 칼은 어릴 적부터 모험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엘리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아내 엘리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칼은 이미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칼은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생각해내고 자신의 집을 풍선으로 띄워 파라다이스 폭포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파라다이스 폭포에 도착하지만 그는 이내 그 여정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그의 진짜 모험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꿈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내고 싶은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른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갈 때 아이들에게는 꿈은 결국엔 접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반대로 어른이 아직도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나도 해봐도 되겠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꾸는 꿈이라는 말은 아이의 꿈을 대신 정해주거나 앞에서 끌어당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옆에 서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서로의 미완성 속에서 같이 자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아직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꿈이 앞으로도 그대로일지는 전 잘 모릅니다.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고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제 옆에 있어 주었고 기다려 주었으며 용기를 주었고 과정을 지켜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꿈을 빨리 정하라고 말하기보다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같이 생각해 보자 라고요. 그리고 혹시 어른인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도 괜찮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의 함께 꾸는 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꾸는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어른과 아이가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자라날 수 있는 꿈.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함께 꾸는 꿈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